기가 막히죠. 애플이 원래 그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썼죠. 이런 게 맥킨토시죠. 이게 지금도 나오나요? 원래 리버스가 자동으로 됐죠.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찌르륵 하면은 다시 그 구간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디어가 세상을 장악한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플이 아이파드인가요 이게? 아이파드를 생산을 하죠. 애플이 이렇게 죽던 애플이 주가가 곤두박질 거의 망할 뻔했다고 들었어요. 망할 뻔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올라갔다고 그런 뉴스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플 아이팟이 미니가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기가 나오면서 뜬 거죠 지금. 지금의 애플은 옛날의 애플과 비교할 수 없는 애플이에요. 옛날 애플은 죽을 뻔했어.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애플의 수많은 비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이 진짜 미국 유학을 왔는데 컴퓨터공학과 선배라고 그러고 저는 자동차 쪽이니까 근데 프로젝트 그룹이 있었는데 그 비밀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맡았던 사람이 이 선배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파드를 자기가 개발을 하고 있었대. 근데 이걸 했던. 그러면서 그때 알았죠. 아 애플 안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소사장들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의 프로젝트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 넘버 1 회사에서 결국 만들어낸 혁신 프로젝트라는 게 귓구멍에 꼽는 요만한 거 요거밖에 더 있었냐 지금. 근데 여러분 제가 제목을 애플 대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대 애플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의 영상들이 테슬라가 위협을 받을 거다, 애플 때문에 테슬라 위협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지난주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대부분 테슬라 미친 외계인이 만들었다 하면서 보안 얘기 그다음에 V2X 얘기죠. V2 Everything, 5G. 지금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안드로이드도 위협받는 거 아니야? 안드로이드? 잘 보세요. 애플의 지금 폰, 패드, TV, 시계, 뭐 귓구멍, 이거 뭐냐? 에어, 뭐 애플의 지금 되는 것들의 스마트 기기들이 다 클라우드 하나로 뭉쳐지고 사실은 이 꿈을 제일 먼저 꿨던 사람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벤치마킹을 했던. 자, 그럼 질문. 애플은 과연 차를 직접 만들까요? 이게 진짜 과연 차를 직접 만들게 될까요? 뭐를 만들까요? 이게 제가 대체로 쭉 적어놓은 건데요. OS 소프트웨어. 일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없지만 테슬라에게는 강력했던 거라고 영상을 5개 정도 만들어뒀던 이 영상. 테슬라보다도 더 강력한 OS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올 수 있죠. 이건 인정하면 동그라미 참 잘했어요. 배터리. 애플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애플 배터리 사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사오겠죠.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하겠죠. 차체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지금 차체 직접 찍는다 그러죠. 3단계로 해서 꽝꽝 찍는 거. 와, 이건 테슬라 이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대단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과연 차체를 직접 찍을까요? 못 찍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아직은 못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장 짓는 거 아까 전에 그 비밀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도 아니지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있나요? 이런 정도의 뉴스는 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공장을 인수했던지 아니면 공장을 착공했다든지 이런 거는 시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미치겠다. 공장을 짓다, 공장을 부지를 샀다 이런 뉴스는 쉽사리 가릴 수 있는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애플은 차체를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나 슈타이어 같은 마그나랑 합작을 한다는 뉴스와 떡밥들이 막 튀어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모터는 만들까요? 만들 수도 있죠.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안 만들 수도 있죠. 이거는 알 수가 없지. 이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거는 몰래 어떤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이런 거에 특화된 회사들이라 이런 거 컨트롤을 할 수 있지. 그죠? 그러나 굳이 만들어야 되나? 굳이? 애플이 여태까지 전화기를 만든 거 보면은 굳이 이런 거를 만들까? 그죠? 안 만들 것 같죠? 과연 뭘 만들까, 그러면? 자, 페인트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자동차 페인트 하는 영상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막 큰 차체가 와서 막 담기고 막 로봇가 막 뿌리고 막 이런 거를 만들까요? 이런 부스를 만들까? 자, 애플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이 만들 만한 게 있을까? 테슬라 의자 직접 만들겠다고. 에이씨, 그러고서 의자도 혼자서 만들죠. 테슬라는 핸들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기어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대시보드 다시방이라고 하죠. 다시방? 클러스터, 휠, 바퀴 이런 거는 진짜 안 사겠죠. 딴 데서 사오면 되지. 브레이크, 서스펜션, 각종 샤프트, 카메라, FCM 같은 거, 라이다도 뭐 만든다는 사람들 얘기 있는데 이걸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미생방님들이 갖고 있는 루미나와 벨로다인이 막 떡상했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떡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왜 떡상하지 이랬죠. 아니나 다를까 확 폭락했죠. 라이다 이거 만들까요? 직접 만들까요? 아니 카메라는 만들까요? 다 만들기 쉽잖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들이니까 왜 비싸게 사오냐고? 아니 만들까요? 애플이 지금 들어가는 자기네 그 폰에 카메라 이렇게 3개 들어가요? 이게 지네가 만들어요? 또 어떤 채널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라이다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다는 또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건 또 너무 같은데? 이 전화기에 라이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라이다도 아주 익숙하다. 자, 이 전화기에서 애플이 만든 게 뭐야 도대체? 로고 빼고 만든 게 뭐야? 소프트웨어하고. 애플은 거의 지금
공장을 안 갖고 싶은 애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에 진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 테슬라니 애플이니 애플 때문에 테슬라가 빠지느니 아니다. 그거 안 빠지고 테슬라는 계속 주가가 올라갈 거니 말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생각해야 되는 거 핵심 3가지 핵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이제 진짜로 정말 전기차가 대세가 됐다. 그러니까 애플이 과연 전기차를 많이 만들까요? 애플이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봐야 10만 대, 20만 대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만들 거예요. 그러나 애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저번에 제가 S&P 했더니 S&P의 이만큼을 시가총액을 미국의 이만큼을 우리나라의 GDP보다 애플의 사이즈 하나가 더 크대요. 대한민국보다 커. 이게 애플이 대한민국보다 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만한 애플이 참전을 했고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제 진짜로 출전을 할 거다 라는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대서해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이 삼성전자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죠. 소니도 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지만 여기에 똥줄이라고 해요. 똥줄 타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존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아람코 같은 데 있죠.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뛰어들 만한 중국도 이제 막 애플까지 따라든다고? 중국도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큰 뉴스죠. 애플이 참전한다는 거는 큰 뉴스예요. 큰 뉴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뉴스냐면 원래는 2020년에는 한 3% 정도의 전기차의 마켓시어가 2025년에 뭐 10%, 30년에 20 몇 %인가 뭐 아무튼 하다가 40년에 거의 48%인가를 봐요. 지금 이 정도까지 커나간다고 예상하는 이 그래프 상에는 애플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애플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측치에는 지금 GM이 100만 대, 뭐 현대가 100만 대, 뭐 어디가 뭐 복스바겐이 얼마 몇백만 대 이거를 다 합친 예상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유럽 환경 뭐 규제를 받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가면서 테슬라의 마켓시어는 뭐 한 15%로 본다 뭐 이러면서 만들어낸 표거든요. 여기에 애플이 가세하면서 이 그래프의 곡선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없지 않다. 있지 않을 수도 없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테슬라가 이기느냐 애플이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공통된 핵심은 뭐다? 배터리의 전쟁이다. 이제는 배터리 전쟁이다. 우리는 애플 주식을 사야 되느냐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이미 살려면 늦었잖아. 그죠?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올라봐야 2배 더 오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앞서 길목을 지킨다면 배터리다. 배터리 주식을 본다면 투자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앞으로는 이 배터리를 확보 못해서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그 미생들은 뭐 합니까?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고체가 들어가느니 LFP 배터리가 들어가느니 LCM LMC 배터리가 이렇게 코발트가 들어가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배터리가 쓰일 거야 안 쓰일 거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리튬. 그래서 저는 리튬 ETF 같은 거, 그죠? LIT 같은 거 아니면 저희가 치킨을 사고 싶은 그 티커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자꾸 그 스탁방에서 자꾸 제 이름이 거론되던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주식 방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리튬 같은 거가 결국은 엄청 모자르지 않을까. 근데 리튬은 위험한 게 리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코발트 이런 거는 안 쓰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또 리튬은 계속 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애플이냐 테슬라가 아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나 배터리 회사들의 몸 가치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안전하게 펀드 투자, 이런 배터리 같은 펀드 투자를 추천을 한다. 두 번째,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간단히 넘어가는. 저희 방송은 오해 마세요. 주식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배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 충전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냥 늘어나선 안 되고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충전 인프라가 지금도 문제인데, 지금도 이제 슬슬 한국도 테슬라가 좀 들어갔죠. 미국도 전기자동차가 좀 팔렸는데, 미국은 개인주택이잖아요. 개인주택에 포트를 해요. 근데 미국도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미국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미국은 이렇게 सब디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되면 집들이 어떻게 생겨있냐면, 집들을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도로가에 이렇게 지어. सब디비전이라고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꾸 문제라고 그러는데, 문제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뭐 6집 단위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트랜스포머 같은 게 지상화라 그래요? 전선이 밖으로 잘 안 돼 있고, 지하로 전선들이 많이 매몰이 돼 있어요. 여기 지하에 트랜스포머 변압기 같은 게 매설이 돼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전봇대 보면은 있는 변압기 같은 거, 이런 애들이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량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애들이라,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6집 중에 한 집 정도가 전기차를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6집 중에 한 집 정도면 한 15% 정도 되나요? 그죠? 15%, 16%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전기차가 깔릴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중에 한 집이 더 전기차를 사서 자가 충전을 하는 순간, 이 트랜스포머가 감당이 안 되는 레벨이 온다는 게 미국의 지금 큰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집이 한두 채예요. 미국에 3억 명이 있고요. 집이 3억 채가 있나? 3억 채가 있다면 이게 트랜스포머가 지금 따졌을 때, 단순한 산수적으로 했을 때 5천만 개가 있다고 치면 5천만 개의 트랜스포머가 집마다 박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트랜스포머 교체와 여기 들어오는 전선, 그 전선의 그 암페어 때문에 전선의 굵기가 달라야 되거든요.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게이지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전선을 지금 다시 깔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가 일어나면, 이게 있어야죠. 있어야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충전 인프라가 돼야 되고, 이 충전 인프라를 해주기 위해서 또 발전소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중요하냐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파이가 드디어 싸움이 붙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 파이가 싸움이 붙어서 커지면 발전소라든지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니까, 지금 2016년 자료밖에 없어서 못 찾았는데, 미국의 에너지 교통부에서 Department of Energy라고 DOE라고 하는데, DOE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16년에 지금 차징 스테이션 아울렛이, 스테이션은 지금 한 15,000, 14,000개. 근데 아울렛들은 36,000개 정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공재들이 대부분이에요. 개별적인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집까지 지금 이제 개별 집에 라인 깔고 발전소 늘리고 하는 거가 필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뭐냐? 이렇게 된다면 발전소 주식이라든지, 발전소도 친환경, 그죠?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이런 거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한 단계 앞서서, 원래 주식은 올라가는 거 사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 앞선 거를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길목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를 사면 될까? 뭐를 사면 될까 해서 찾아봤는데, 저는 그 친환경 쪽으로는 아이클린이라는 친환경 ETF 펀드를 샀어요.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수소 같은 것들이 많아요. 뭐 수소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이런 건 이제 수소죠, 수소. 근데 뭐 수소 에너지도 있고 한데, 친환경으로 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원전, 그죠? 우리나라가 요즘에 좀 줄이겠다고 하는 원전, 화력발전, 뭐 이런 것들로도 발전소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도 되지만, 저는 안 그래도 친환경을 해야지 우리 후대가 좋으니까,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생각하고 아이클린 같은 거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전 주식방이 아니니까 그냥 얘기 드리는데, 흐름은 결국은 그러니까 흐름만 아시라는 거지. 경제의 흐름이 애플이든 테슬라든 지금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고요. 이쪽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쪽으로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그리드, 이 전기 라인을 까는 쪽으로 스마트 그리드는 뭐가 있나 봤더니, 뭐 그리드라는 이름이 좋아야 돼, 이름이. 그리드라는 ETF가 있던데, 찾아보니까 막 여기에는 액티브 같은 거가 1등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사기로 했어요. 이런 거는 제가 고르면 제가 골랐지, 제대로 골라준 게 없어서, 혹시 그리드, 이런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 좋은 ETF 같은 거가 보이시면, 좋은 펀드 같은 게 보이면 저한테 좀 댓글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구독자님들도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구독자님들의 자유의지
내지니까. 근데 이런 거를 찾는 것들은 우리 집단지성이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찾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충전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전에도 한번 리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차를 직접 만들까? 플러스 애플이 과연 저렴한 차를 내놓을까요? 김은종님, 아이클린, 큐클린, 탄 감사합니다. 댓글로도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알죠, 그죠? 애플이 저렴한 차를 내놓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과거의 행동, 그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 뭐 이러죠. 얘들은 여태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맥킨토시부터 뭐 아이패드, 아이파드, 뭐 에어, 뭐 이거 귓구멍, 뭐 모든 것들을 다 싸게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이 펜, 이것도 저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무슨 펜이라고, 이거 뭐든 패드? 이것도 심지어 뭐 20 몇 불, 뭐 30 몇 불 이렇게 사는데, 이거 애플 펜으로 살려니까 300 몇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은 싼 거를 여태까지 내놓은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플은 저렴한 차를 내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다면 고마진으로 또 마진도 높은 거를 내놓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이 보면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는 애플의 그 폰처럼 수천만 대를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수천만 대를 팔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시작을 애플, 이렇게 전화기처럼 조그만 거를 다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일단 덩어리가 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체 공장은 최소화하고, 아까 전에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중에 하나도 자체적으로 만들 만한 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외주를 줄 것 같고요. 다 최소화할 것 같고, 라인을 깐다면 프리미엄 라인으로, 마진은 기존 자동차의 10% 마진의 목표치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목표치를 가진 25% 뭐 이 정도의 목표치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 이게 프리미엄 라인을 가져가야지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프리미엄 라인을 가져가면 이게 가능해요. 마진을 높이는 게. 이게 왜 가능하냐? 자동차 회사 중에 마진이 제일 높은 회사가 어딜까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 중에 마진이 높고 많이 높다면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 회사들이요, 10% 밖에가 아니고요. 10% 하면 엄청 잘했다 그래요. 한 8%. 옛날에 현대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하는 바람에 미국 자동차 회사에 다니잖아요.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맨날 뭐라 그러냐면 벤치마킹 현대를 벤치마킹하라 맨날 이랬거든. 어떻게 두 자릿수 저기를 차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중에 마진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도요타? 도요타 아니에요. 현대도 안 되고요. 페라리가 한 대 팔 때 95,000불,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남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다른 데는 공시 안 하는데 여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페라리가 23.2% 정도의 마진을 남긴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저의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애플이 공장을 최소화하고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마진을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이런 애들하고 붙어 먹어야지 좀 그 목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렇게 마크 붙여서, 요거 그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리느라고 쉽지 않았어. 자, 요 회사하고 요 애플로,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어느 회사에서 말하는 건지 모르시죠? 이 회사랑 붙어 먹어야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이건 저의 뇌피셜이고, 제가 만든 영상 뭐 있습니까? 제가 이 영상에 늘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카푸어님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페라리를 타고 싶으면 주식을 사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페라리랑 주식이랑 이거 색깔을 달리했죠, 그죠? 색깔을 달리했는데, 페라리 주식을 사라는 줄 알았는데, 페라리를 사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라는 얘기였는데, 아무튼간 페라리 주식을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페라리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냥 바램이라면, 애플이 어차피 자체 공장을 최소화할 거고 프리미엄 라인이 필요하고 마진이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런 형님들하고 합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다른 회사, 람보르기니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애들하고선도 붙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게 없잖아. 이게 주식 상장을 안 했잖아요. 주식 상장을 한 럭셔리 브랜드가 페라리밖에 없어. 그래서 페라리로. 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팀 쿡하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팀 쿡하고 페라리의 전 CEO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페라리 CEO 이름 뭘 까먹었어요.
지금 CEO 아니고 옛날 CEO와 팀 쿡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참 했다는 뉴스가 돌던 게 있어요. 한 2012년쯤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데 이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재미로 이런 것들은 재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은 앞에 두 개. 여기 제가 썼네요. 그죠? 혹시나 몰라서 썼네요. 여기다가. 페라리는 장난이었어요. 페라리는 장난이니까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어린이들은 이런 거 방송에서 하죠. 그거 뭐죠? 이렇게 칼 같은 거 나오면 어린이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주린이님들은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페라리 같은 거 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페라리는 그냥 뇌피셜이었고요. 라이다가 쓸 거냐 안 쓸 거냐 막 해가지고 벨로다인이 오르고 뭐 루미나가 오르고 막 이러는데 애플이 라이다를 쓴대요? 애플이 라이다를 쓸까요? 전화기에 썼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라이다를 쓸까요? 얘네들이 지금 자율주행 5단계를 할 수준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라이다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막 일희일비해가지고 막 요즘에 막 테슬라 주식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막 거기 가지야 해가지고 또 넥스트 테슬라는 뭐냐 막 가지야 막 이러는데 너무 하지 말란 말이야. 벨로다인이나 룸이나 이런 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더욱 위험한 거는 구글에서 라이다를 직접 만든단 말이에요. 구글이 라이다를 막 만들어 붙여 지네가. 무서운 구글이야.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막 만들면 이런 라이다를 만들어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벨로다인이나 루미나 이런 애들이 물론 이제 시장이 커지면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일희일비하는 뉴스에 여러분들 막 휩쓸리면 안 돼. 주식방 이런 거면 주린이님들은 돈만 잃어요. 돈만 잃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벨로다인이나 루미나 이런 걸 보신다면 시장을 좀 멀리 보시고 한 3년 5년 보시고 사셔야지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다가 달리냐 안 달리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에만 우리는 붙잡고 가도 괜찮아요. 테슬라가 망하든 애플이 망하든 상관없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에 중요한 거 뭐냐면 배터리의 산업이다. 이미 배터리로 그 자본금은 던져졌고, 그죠? 수십조, 수백조의 돈들이 지금 쏟아 부어졌고, 이런 쪽으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산업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배터리 산업 중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봐야 돼요. 리튬에 올인하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뭐 있어요? LG에 막 올인하고 뭐 SK 뭐 삼성 막 있죠. 그죠? 올인했는데 얘네들이 박살날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없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 여러분들 일본이 전기차 안 만든다고 막 웃고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이 무섭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두 가지 회사를 조심하라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디나 테슬라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어디를 주목해라 라고 나온 얘기가 복스바겐하고 일본 업체들이 칼을 갈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달려붙어서 전고체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고체가 나오는 순간 배터리의 가장 지금 위험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게 화재잖아요. 화재. 이것 때문에 뭐 ESS 저장고라든지 지금 뭐 애플도 LFP 배터리를 쓴다는 등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고체가 나오는 순간, 뭐 순간은 아니겠지. 이게 또 이제 가격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얘네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잠식해 먹는 순간 얘네들은 위태위태하죠. 전고체는 제가 자율주행을 예상하는 것만큼 먼 미래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 2000년, 2025년 전고체에도 리튬이 많이 쓰이는 건 아는데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더 적게 쓰이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일단은 리튬 기반. 그렇다면 무조건 LAC가 아니라 LIT네. 오케이. 리튬은 양극재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율주행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하시는 분들도 전고체는 정말 먼 미래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무슨 뭐 일본의 올림픽 올림픽 때 뭐 도요타가 전고체를 뭐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얼마나 가까운 미래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나온 얘기는 2023년? 25년?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배터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일본 업체가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주의 깊게 우리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목표는 25년이라고요. 예. 잘 한번 이런 것들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냐 애플이냐 싸우지 마시고 이들이 가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게 저희가 해야 돼. 저희 같은 미생들이 미생 탈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주식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좀 다른 시각으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고 싶었어요. 전부 다 막 둘이 싸움 붙이고 둘이 누가 이길까 막 이런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이 영상이 편집해서 나오려면 한 2, 3주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온 뉴스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다뤘습니다. 아무튼 재밌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